이 세무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죠. 여러분은 이번 3차 개정안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자기 주식을 보유한 법인 대표님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3차 개정안이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개정안 시행으로 어떠한 세무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법인 대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무 이슈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는 누가 있죠? 네, 주주가 있어요. 이 주주는 왜 주주죠? 이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인 거죠. 그런데 이 법인이 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어떻게든 양도로 취득을 받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거나 했을 때 그때 자기 주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컨설팅 업체에서 자기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게 하면서 법인 돈을 주주한테 빼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이 거래 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뭘까요? 네, 주주로부터 법인이 주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뭘 받죠? 네, 돈을 받죠. 이 행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제 배당이라는 것과 그리고 양도소득세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배당으로 보느냐 아니면 양도로 보느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이 두 개의 쟁점이 상당히 많은 세금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에서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실질적으로 배당은 아닌데 형식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랑 똑같기 때문에 배당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은요, 배당소득세라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서부터 45%까지 최고세율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에서 최대 30%까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최고세율로 비교를 했을 때도 15%의 세율이 차이가 나죠. 이 양도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금액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15%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세금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양도소득세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을 해서 자기 주식을 갖게 되고 이 주식을 만약에 소각 목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그리고 소각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묻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겠다. 이 자기 주식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법인 자체가 내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거에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자기 주식을 만약에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소각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돼요.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법인들이 자기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소각을 안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했는데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이 뭐냐면 이 법인의 자기 주식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새로 취득하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이제 1년 이내에 소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 만약에 내가 자기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부터 1년이니까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식 소각과 관련해서 과거 판례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일시 보유 매도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법인이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그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과세관청에서 야, 너 이거 양도소득세 아니야, 이거 의제배당이야 라고 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판례들이 많은데요. 이 쟁점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때 취득을 했을 때는 일시 보유 및 매도의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소각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쟁점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 보유 및 매도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계속해서 보유를 했습니다. 왜? 자기 주식은 처분에 대한 기한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강제 소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27년 9월 5일까지 자기 주식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때 소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 과연 이거를 소각 목적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유권 해석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보유를 한 거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강제적인 법 개정으로 인한 소각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유권 해석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님들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바로 담당 세무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서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꼭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결과가 천차만별일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세금 폭탄으로 나올지 아니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세무사님, 즉 세무 전문가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반드시 전화하셔서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의 세무사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라고 하시면요. 제가 더보기란에 저에 대한 정보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